장화홍련을 둘러싸고도 그렇고 제가 평소에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 영화계에서 보면은 호러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호러라고 생각하는 영화들이 대부분 보면 미스테리나 스릴러인 경우도 많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화홍련은 이제 좀 더 본격적인 호러에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장르 구분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느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호러에 대한 오해나 뭐. 글쎄, 나는 이제 처음에, 약간 놀랬던 것은, 평론가들이 메모리스나 장화홍련을 가지고, 윤종찬 감독의 소름이나, 그리고 이수영 감독의, 사인용 식탁, 이렇게 비교하면서, 비유하면서, 같은 장르적 호러 영화에 묶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라웠었거든. 솔직히 잘은 모르겠지만은, 윤종찬 감독이나 이수연 감독이, 나는 그 두 감독이 호러 영화를 하겠다고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떤 공포감을 준다라는 거, 삶에 있어서 어떤 공포감을 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두 영화가 훨씬 더 끔찍하고 무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렇게 본다면 나는 박하사탕이 훨씬 더, 예를 들면, 내 어떤 메모리스나 장화홍련보다도 박하사탕이 주는 삶의 어떤 끔찍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정밀한 묘사에 있어서 훨씬 더 무섭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은, 그런 견지에서 본다 그러면은, 박하사탕이 어떤 호러 영화일 수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나는 장르적 컨벤션과 그 법칙과 장치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관객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장르적인 어떤 쾌감, 순수 영화적인 어떤 즐거움, 이런 것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랩에 완전히 빠져있는 애한테 그래서 요번 랩을 이번에 가군을 어떻게 할까, 뒤에 요 하나만 넣어볼까? 이런 거에 랩에 빠져서 랩을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막 고민하는 애한테 와서, 줄리어드에서 이렇게 성악 공부하고 온 친구 비교하면서, 너는 왜 제출을 못하냐? 같이 노래 부르면서 왜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랩 하던 애가 자기는 래퍼 되는 게, 래퍼로 승부를 하고 싶고, 랩으로 어떻게 좋은 힙합으로서 승부를 걸까 이렇게 막 고민하고 막 했던데, 갑자기 성악 못한 성악 발상이 아니라고. 그런 얘가 벙찌는 거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러와 어떤 미스테리와 스릴러에서 되게 요즘에 어떤 트렌드처럼 많이 영화가 나왔던 모티브와 귀신이라는 되게 고딕적이고 또 그런 모티브가 둘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실은 이 영화가 어떤 감독님이 지향했던 좀 새로운 호러의 어떤 지향점이랑 만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익숙하지가 않고 되게 이렇게 이상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렇게 변종 장르로서, 그러니까 나아가는 어떤 이렇게 장르영화 실험에 계속 연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태까지의 영화에서는 다중인격이라고 그러면 한 인물을 통해서 변화된 인물들을 묘사하는 것이었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하면은 재밌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가공의 인물이 결국 이렇게 자기로 돌아온다라는 어떤 그런 아이러니, 자기였다는 아이러니. 그러니까 자기 안에 제의식을 온전한 정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한 인물을,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어떤 적대감 있는 인물을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그 인물을 통해서 흡수하게 되고 자기를 보존하려는 어떤 그 욕구. 그런데 결국 그 두 사람이 두 개의 그 분열된 자가 인물이 결국 자기였다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아이러니. 결국 끔찍하게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중인격에 대한 코드를 만들어낸 것이었고, 그것은 이제 제의식에서, 원작에서 비롯된 어떤 유추에는 어떤 나의 그 아이디어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그 다중인격화된 것에서 비롯된 망상극이다라고 사람들이 정리를 할 때쯤 원기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어떤 다른 얘기를 이렇게 그 비약시키고 상쇄시키려는, 그리고 이렇게 균질하지 않은 어떤 플롯들, 이런 것들이 한 소녀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의 어떤 그 내면의 상태와도 같다라는 거, 뭐 이런 것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 믹싱을 할 때 감독님이 직접 무슨 소리를 그 믹싱실에 들어서 뭐 녹음하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근데 그 소리나, 그러니까 그 이제 공포 장르에 충실한 어떤 그 소리의 효과라든지 어떤 그런 되게 충격적인 효과들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거든요. 공포 영화에서 일차적인 어떤 목적은 어쨌든 관객들을,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또 어떤 공포적인 어떤 그 상황에 몰아넣고 그것을 이제 그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그렇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포 영화인데 안 무서운데 메시지는 좋다. 뭐 이런 거는 내가 생각하던 것은 아니거든. 어떤 그 공포감의 어떤 그런 어떤 패닉 상태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리들. 근데 기존에 듣던 소리들이라든가 기존에 나왔던 소리들은 익숙해져 있으니까 아주 새로운 소리들. 그러니까 뭐 저거는 너무나 뭐 처음 들어보거나 공포적 어떤 유사 상황이 아닌데 들었을 때 되게 이상하게 소름 끼친다. 뭐 이런 소리들을 뭐 많이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뭐 이렇게 전파 소리 같은 뭐 이런 소리들을 계속 간헐적으로 막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넣는다든가, 아기 울음소리인지 가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잖아. 뭐 이렇게 고양이 소리인가 아기 소리, 그때 이렇게 되게 섬찟할 때 있잖아. 그런 소리들도 되게 이렇게 융합적으로 많이 섞어놓고, 이제 이 영화를 이제 보통 꽃가라 호러라는 얘기도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꽃이 활짝 피었을 때와 이렇게 확 지었을 때 그 어떤 그 양가적인 것이 동시성을 나타내고 있을 때 어떤 그 아름다운 미적인 재현성과 또는 어떤 그 추한 이런 것들을 동시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렇게 아름다웠던 꽃의 무늬가 어느 순간 그 악몽처럼 이렇게 추하고 또 그로테스크하게 보여지는 순간들, 뭐 이런 것들을 노렸던 것이고